하지만 녹한다.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자, 녹한다의 아두이노 514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4편에서는 로라 8편이에요. 맞죠? 로라 8편. 로라 8. 현재 녹한다는 로라 모듈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 로라 모듈은 E220 900T 30D라는 로라 모듈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그 주파수를 띄고 있는데요. 요거를 현재 사물 인터넷 보드 위모스 D1R1이라는 보드에 연결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온전하게 활용하고 있는 예제는 나와있진 않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먼저 오늘 514편에서는 513편에서 미흡했던 거를 수정 보완을 하고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좀 더 재미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일단 513편에서 벌어졌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보드를 우리 만약에 제가 지금 있는 이 로라 모듈 한 세트를 누구에게 판매를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판매를 하면 우리 공장 초기 설정 값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제가 어떤 설정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 구입해서 산 사람이 요 안에 들어있는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 들어있는 코드를 던져주면서 요 코드에서 네가 필요한 부분을 바꿔서 새로 업로드 해라 라고 하기에는 조금 초심자분들한테, 왜냐면 이걸 구입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을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설정할 수 있는 설정 모드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설정 모드는 비단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내가 언제든지 이 로라 모듈의 설정값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안에 설정값을 바꾸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코드를 업로드 해야 된다. 좋지 않은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13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이 사물 인터넷 보드를 AP 모드로 동작을 시켰습니다. AP 모드. AP 모드라는 것은 이 사물 인터넷 보드 자체가 인터넷 공유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할 수 있는 애들은 누군가요?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이 스마트폰 같은 애들이 이 AP 모드로 동작하는 이 사물 인터넷 보드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공유기인 것처럼. 요 AP 모드로 동작하는 보드의 ID 비밀번호를 와이파이 검색해가지고 그 놈을 선택해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요 공유기에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물 인터넷 보드에 웹 소켓 서버를 돌릴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웹 브라우저로 요 웹 소켓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설정을 할 수 있는 설정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웹 프로그래밍의 영역입니다. 다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거는 좀 둘째로 미루더라도 목적상의 목표만 달성해야 하면 되니까 웹 프로그래밍 부분은 설명을 조금 간소화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AP 모드로 동작하는 웹서버에 접속을 하면 설정 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설정 바꾸고 설정 바꾸겠습니다 라는 버튼 누르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얘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설정이 따따따따따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설정 바꾼 거를 얘가 재부팅이 돼도 까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 로라 모듈 자체에 휘발되지 않는 메모리 영역이 있고, 사물 인터넷 보드가 바뀐 설정 값을 로라 모듈 쪽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기억은 얘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다. 그죠? 다음
AP 모드로 동작시키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일단 좀 납득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AP 모드가 아니라 스테이션 모드로 동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션 모드라는 것은 이 사물 인터넷 보드가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을 하는 걸 말합니다. 와이파이 공유기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이 와이파이 공유기에 이 사물 인터넷 보드가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스마트폰이 이 와이파이 공유기와 접속을 하게 됐을 때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 때 그때 이 스마트폰이 이 사물 인터넷 보드에 접속을 해서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라는 게 생기죠. 제약 조건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사물 인터넷 보드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커버리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와이파이 공유기 커버리지는 불과 몇십 미터 안 됩니다. 수십 미터 수준이죠. 뭐 길어야 30미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라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킬로미터 단위의 거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수 킬로미터입니다. 얘는. 그런데 얘는 수십 미터죠. 공유기 수십 미터 거리 안에 얘가 있을 바에야 로라 모듈을 왜 씁니까? 그죠? 로라 모듈을 사용한다라는 목적성하고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한다는 그 목적성은 서로 모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을 해서 뭔가 사용한다는 어떤 컨셉은 날려있는 게 맞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로라 모듈은 허허 벌판 한복판에 그냥 있는 겁니다. 배터리 문제는 뭐 둘째로 치더라도 거대한 노칸다의 농장이 있는데요. 요 농장의 폭이 너비가 한 2km고 노칸다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기가 한 10km 되는 엄청나게 미국 스타일의 큰 밭에 노칸다가 주인이라고 할 때 로라 모듈이 한 여기쯤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공유기도 접속시킬 수 없고 뭐 기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을 때 요때 로라 모듈이 여기 우뚝 서 있는데 나는 이 로라 모듈의 설정값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스마트폰 들고 쫄래쫄래 가는 거죠. 쫄래쫄래 가가지고 노칸다가 로라 모듈 옆에 서가지고 스마트폰으로 AP 모드로 동작하는 이 로라 모듈에 접속을 해서 설정값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게 싫다면 LTE 라우터 같은 거를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와이파이 공유기와 로라는 사용하는 목적성이 서로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를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을 시켜가지고 설정을 바꾸겠다 하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얘를 AP 모드로 동작시킨 다음에 스마트폰 가지고 설정값을 바꾸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513편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의 다 만들었었어요. 거의 다 만들었는데 막판에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동작이 안 됐었는데요. 그 알 수 없는 이유를 노칸다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수정 보완을 한 다음에 오늘 메인 예제는 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513편 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보드에 가상의 센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센서 값을 로라 통신으로 다른 쪽으로 업데이트하는 단말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 여기 접속을 해가지고 설정 값도 바꾸고 지금 이 센서 값이 우리가 얘만 딱 봤을 때 센서 값이 뭐 측정이 되고 있는 건지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센서 값이 잘 측정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스마트폰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현재 이 로라 모듈에 설정되어 있는 설정 값이 뭔가,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설정 값을 바꿀 수 있고, 센서가 있다면 그 센서 값이 현재 측정 값이 뭔가 하는 거를 여기 쭉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얘가 다른 로라 모듈로 로라 통신을 이용해서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아니면 받게 되었을 때 그 정보도 마치 로그처럼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덥네요. 자, 바로 한번 치고 들어가 보죠. 강민님 반갑습니다. 1바로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관식님 2바로 와주셨습니다. CHH님 3바로 와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경민님 반갑습니다.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마루호두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513편에서 만들다가 중단된 코드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코드부터 간단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살짝 리뷰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 뭐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뭐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고장난 건 아니었고 문자 한 개를 안 써가지고 안 돌아가는 상태였는데요. 자, 아무튼 이 코드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이 끊겨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먼저 AP 모드로 동작하기 위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검색을 하면 뭐라고 검색이 될 거냐 이 말이죠. 녹한다 로라라고 스마트폰에 검색이 될 거고, 그때 접속하는 비밀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1121-3144 이렇게 치면 스마트폰이 이 로라 모듈에 AP 모드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80번 포트는 웹서버의 기본 포트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웹서버에 IP 주소를 치고 들어갈 때 포트 번호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80번일 때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80번은 당연히 웹서버가 돌아가야 되는 포트니까, 만약에 80번 포트에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뭐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8080이라든지 8888이라든지 IP 주소 뒤에 포트 번호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략 가능할 때는 80이니까 80번 웹서버 포트. 그 다음 웹서버와 웹소켓 서버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요. 이것도 주의사항이죠. 웹서버는 초기 화면을 공급하기 위한 딱 한 번의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 개념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네요. 513편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이 이 보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요만큼의 내용을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줍니다. 요때 서버는 보드가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웹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보내줬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HTML이라 되어 있죠. HTML 파일을 볼 수 있는 전용 뷰어가 웹 브라우저라고 했습니다. 크롬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면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웹 페이지라고 부르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잘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로 표현된 웹 소켓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은 웹 서버가 웹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것이고, 받은 다음부터는 웹 소켓, 스마트폰은 웹 소켓 클라이언트가 되고 이 보드는 웹 소켓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통신으로, TCP 통신으로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설정 값을 보내주든지 설정을 하든지 그렇게 대충 디자인을 해놨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보내주면, 그리고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데이터가 떨어집니다. 온 메시지 이쪽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디가 고장이 났었나 다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요 안에 고장이 난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요만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좀 저번 주 목요일에 했던 내용인데요. 예리하지 못했었습니다. 한 가지 규칙을 제가 누락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있는 이 HTML 파일은 아두이노의 스트링 문자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스트링 my HTML 안에 쌍따옴표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를 문자열로 my HTML이라는 변수 안에 우겨 넣겠다. 요 대입변산자 있잖아요, 그죠? 잡아 넣겠다인데,
여러 줄로 문자열을 작성할 경우에는 엔터가 쳐진 위치에 역슬래시라는 기호를 쓰면 개행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끝마다 이렇게 역슬래시가 들어갔다 그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규칙은 스트링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쌍따옴표 안에는 절대로 쌍따옴표를 쓰면 안됩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HTML에서 사용하는 쌍따옴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쌍따옴표가 여기 요 자리에 쌍따옴표를 여기 있네요. 쌍따옴표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쌍따옴표 앞에 역슬래시라는 기호를 반드시 붙이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쌍따옴표는 이 쌍따옴표하고는 다르게 그냥 문자로서 표현된 쌍따옴표입니다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하고 넘어갔는데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습니다. 요 역슬래시라는 기호가 또 중복이 되면 안 되는데요. 쌍따옴표 못지않게 이 역슬래시라는 기호도 의미를 가지잖아요. 이 역슬래시는 다음 나오는 문자 하나를 무시할 수 있는 어떤 패싱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어 문자인데요. 저 역슬래시라는 기호를 제가 그냥 쓰고 싶습니다. 문자로서. 이거 제어 문자가 아니라 문자로서 이걸 쓰고 싶잖아요. 그럼 요 앞에 역슬래시를 하나 더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역슬래시는 이 역슬래시하고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라는 의미에서 역슬래시를 앞에 더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역슬래시라고 해줘야 역슬래시 한 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어디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냐? 대입하던 데가 어디였지? 여기 보이죠? 잠깐만, 저기가 단가? 일단 여기 딱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역슬래시 n이라는 거는 엔터 그 라인 피더 역할로 역슬래시 n 기호를 쓴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아까 했던 설명대로라면 이 역슬래시가 앞에 하나 더 붙어줘야 되겠다, 그죠? 저거 하나 때문에 513편에서 코드가 안 돌아갔던 겁니다. 상당히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죠? 요거 한 개가 빠져서 안 돌아갔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가? 뭐 좀 저장을 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있죠. 요 역슬래시도 내가 제어 문자가 아니라 문자로서 쓰는 거니까 앞에 역슬래시가 붙어줘야 되고, 그게 단 것 같네요. 그죠? 이게 다죠. 이거를 이제 잡아 넣어가지고, 여기서 보는 게 더 깔끔하네요. 괜히 메모장에서 하고 있었네. 자, 역슬래시 됐죠? 역슬래시. 요거 잡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을 안 꼽아놨네. 신기하게 에러는 안 나죠. 아두이노 코드 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자바스크립트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저 스마트폰 쪽에서 안 돌아갔던 거죠. 자, 컴파일이 거의 끝이 나고 이제 프로그램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192.168.41이라는 주소로 웹서버가 열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스마트폰 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어? 잠만요. 지금 방송 나오고 있나요? 이 카메라 왜 작동이 안 되지? 잠깐만, 이 메인 카메라가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좀 살짝 건드렸다고 뽑았다 꽂아볼게요. 좀 전에 선 연결할 때 좀 건드렸다고 바로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일이. 이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어떻게 고치지? 잠시만요. 카메라가 갑자기 안 되는데. 저기요? 저기요?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아, 아. 심란하네요. 아, 이거, 방송 툴을 껐다 켜야 될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날인 것 같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지금, 어, 이 카메라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단시간에 이게 고쳐지는 상황인가 모르겠는데요. 왜 안 나오지? 좀 전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심란하네. 오늘도 분위기 보니까 놀아야 될 것 같네요. 이 카메라가 안 돌아가면 제가 이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음, 아 껐다 켜기 전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제로인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딱히 휴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요. 녹한다도 휴가를 갈 수 있을까요? 휴가를 갈 수 있을까요? 아, 새로 하나 등록을 해보면 되겠구나. 잠깐만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방송 툴을 다루는 게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거 일단 꺼놓고 카메라를 새롭게 하나 더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그죠? 갑자기 고장이 나니까 대응이 안 되잖아요.
한 5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내렸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방송을. 아! 찾았다. 아, 됐다, 됐다. 저기 조그만하게 일단 나왔다, 그죠? 아, 집 나갔던 화면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집 나갔던, 나의 카메라 화면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좋아, 좋아. 좀 당황했지만, 조금 당황하긴 했었지만, 다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까지 했던 거는, 잊혀주시고,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사물 인터넷 보드 내부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때. 우리 스마트폰 와이파이 검색하는 거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죠? 검색을 딱 합니다. 여기. 제가 녹한다 로라라고 해놨잖아요. 요 검색되죠, 그죠? 요 놈에다가 딱 접속하고 비밀번호는 이미 자 새로 하죠. 딱 누르면 이제 비밀번호 7하고 나오죠. 여기다가 등록해놓은 비밀번호를 딱 치는 겁니다. 그러면 녹한다 로라 연결됨이라고 떴다, 그죠? 요 상태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엽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딱 열어주시고, 요거는 뭐 히스토리가 남아있는 거에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192.168.41이라고 치면 됩니다. 192.168.41. 그럼 짠 나오죠? 근데 왜 아직 반응이 없지? 잠시만요. 그럼 다시 요 뭐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됐죠? Connected from 랄랄랄라. 누군가가 접속을 했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 접속한 게 누구냐? 바로 얘입니다. 그럼 현재 로라 모듈에 설정되어 있는 설정값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죠? 뭐 모드 뭘로 할 거냐, 이거 바꾸는 거는 저번에 배웠었습니다. 주소를 01로 바꾼다. 앞에 바이트 0, 뒤에 바이트 1 해가지고 01로 바꾸겠다 해서 요까지 해서 저장하기 누르면 요 아래가 이제 로고 창이 되는 거죠. 전송 완료, 설정 완료. 그럼 요 상태에서 새로 고침하면 새로 리플레시 하면서 정보를 받아오는데 0, 1이라고 박혀져 있잖아요, 그죠? 설정 바꾸는 거는 다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테스트 하다가 실패했던 게 요거죠. 여기다가 테스트 한번 해보는 환경을 구성해 놨었는데요. 내 쪽에서 다른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데이터를 받은 노드는 반드시 응답하도록 핑퐁 하는 테스트를 그때 만들어 놨었는데, 뭐 현재 연결된 놈은 아무것도 없지만 0번에서 2번으로 0번에서 2번이고 채널은 똑같으면 되겠죠. 74하고 이렇게 눌러서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테스트 메시지 전송이라고 떴다, 그죠? 그런데 주소가 02번인 로라 노드가 현재 없기 때문에 응답이 날라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주소 1번이고 채널 74고 기타 이런저런 설정 다 돼 있고 1번으로 세팅이 됐다, 그죠? 그럼 똑같은 코드를 얘 주소 지금 1번으로 해놨습니다. 01 74 주소 2개 초점 안 맞네. 주소 2개
채널. 그리고 요 놈을 주소를 02에 74로 맞출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쪽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딱 전송을 했을 때 응답이 날라오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켜지 않고서라도 내가 설정해 놓은 그 파라미터로 로라 통신이 되는지 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번 주까지 요거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만 역슬래시 기호를 하나 안 쓰는 바람에 작동이 안 됐었는데요.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왜 보류된 메시지라고 나오죠? 토탈리 나띵님. 왜죠? 토탈리 나띵님 무슨 나쁜 짓 하고 오셨나요? 채팅창에 보류된 메시지라고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김덕수님 반갑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읽는데 시간이 걸렸네요. 환영합니다. 그럼 요 보드에다 일단 코드를 한번 잡아 넣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코드를 근데 그거는 달라야 되겠네요. 저 와이파이 검색했을 때 검색되는 이름은 달라야 되니까 코드를 두 벌로 해가지고요. 코드를 두 벌로 해서 얘는 로라 1번이라고 검색되도록 하고 얘는 로라 2번으로 검색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노칸다의 공장 초기 코드가 되는 거죠. 공장 초기 코드. 이거 1번, 2번 붙이기 귀찮잖아요. 그죠? 뒤에다가 랜덤한 숫자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중복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엄청 큰 숫자를 랜덤하게 마치 저 해시처럼 만들어 가지고 뒤에 붙여버리면 중복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아무튼 잡아 넣어가지고 공장에서 따끈따끈하게 구입했다 치고 우리가 스마트폰만 가지고 한번 작동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분량을 너무 작게 잡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분량을 너무 작게 잡았나? 자, 컴파일 중. 자, 요놈 코드 새로 넣겠습니다. 자, 편의상 왼쪽에 있는 애를 노드 1번이라 부르고 오른쪽을 노드 2번이라 부르겠습니다. 노드 1번, 노드 2번. 요 코드가 노드 1번 코드, 요 코드가 노드 2번 코드인데 코드 두 개의 다른 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검색했을 때 얘는 로라 1이라 검색되고 얘는 로라 2라고 검색되도록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필요한 설정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접속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둘 다 파워 이렇게 딱 넣어주고 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와이파이 검색부터 해야 되겠죠. 진화님 반갑습니다. 그럼 여기 로라 1, 2가 다 검색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 있죠? 로라 1, 2 1에 먼저 접속을 하는 거죠. 비밀번호 딱 치고 연결됨. 그럼 이제 여기 가서 새로 고침을 딱 하는 겁니다. 얘는 0174 요 설정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설정 다 돼 있다 그죠? 그러면 다음 노드 요거 2번에 접속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새로 고침. 얘도 이미 2라고 설정이 돼 있긴 하네요. 그죠? 02. 근데 채널이 아까 74였는데 얘는 71로 돼 있으니까 이 채널을 74로 바꾸겠습니다. 채널이 같으면 좀 하기가 좋으니까 이 저장하기 버튼 보이죠? 누르면 전송 완료, 설정 완료. 됐죠? 새로 고침하면 이 설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접속한 놈은 0274라는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고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보는 겁니다. 01번 74인 놈한테 내가 테스트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겠다. 전송 누르면 테스트 메시지 전송이라고 떴는데 응답이 안 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렇게 하면 응답이 반드시 올 거다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 페이지가 안 돌아가지고 더 진행을 못했으니 여기서부터 이어나가면 되겠죠. 자, 일단 얘가 받는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러니까 노드 1번에다가 시리얼 모니터를 연결해 놓고 얘가 받은 메시지가 뭐고 응답해줘야 되는 메시지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테스트 메시지 전송은 여기서 뜬 거죠. 누르면 전송이 되고 전송된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서 일단 로라 available 하면 안녕하세요. 한번 띄워봐야 되겠네요. 테스트 메시지 수신됨. 잠깐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쪽 노드에서 로라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면 로라가 available 해지게 되는 거고 주소를 수신을 한 다음에 잠깐만요. 뭐 헷갈린다. 엄청나게 헷갈리네요. 일단 실제로 보내는 부분은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은 여기서 메시지가 보내지는 거니까 단계 한번 프린트를 해보죠. 일단 여기서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죠? 일단 요 테스트 포인트가 출력이 되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 테스트 포인트가 그러면 0002인 노드 2에서 노드 1 쪽으로 뭔가를 딱 보내주게 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 딱딱딱딱 프린트가 돼야 되겠죠. 로라 메시지가 수신이 된다면. 자, 한번 스마트폰 자체에서 노드 2에서 노드 1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노드 2는 지금 켜져 있으니까 0174로 전송. 테스트 메시지 전송이라고 뜨기는 떴는데 얘가 실제로 받은 데이터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일단 여기부터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하고 주인하고 관계에서 제가 보내기 명령을 눌렀는데 정확하게 로라 데이터가 송신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받는 놈은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보내는 놈이 정확히 보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내는 놈이 제대로 보냈는가. 그럼 스마트폰에서 보내주십시오라고 딱 오다를 때리면 이제 떨어지게 되는 위치가 여기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테스트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죠. 메시지를 전송해야겠다. 요 말이 시리얼 모니터에 프린트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프린트가 안 된다면 또 자세히 뜯어보고, 나온다면 나온 이 부분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여기 찍히는 파라미터가 뭔지를 또 확인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차차차차 확인해보면 되는 거예요. 뭐지? 주소를 연속 2번 보내서 그렇나? 딱히 안 될 이유가 없는데요. 자, 노드 1번에 AP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노드 1번 AP에 접속을 하고, 세로 고침을 빡 해가지고, 잠시만요. 접속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접속됐다, 그죠? 접속됐고, 여기서 0274에게 메시지를 전송해야겠다까지 나왔죠? 그럼 그때 0274 받아온 것까지는 됐죠? 그럼 메시지 전송해야겠다 떴으니 요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마이헤더 012 여기 요 안에 있는 값이 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지금 연속 2번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요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일단 한번 프린트 해봅시다. 콤마를 콕콕 찍어가지고 주소 만약에 주소를 2번 연속으로 보내는 행위가 송수신단에서 혼돈을 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거를 보내야 될까요? 자, 다시 자, 연결하고 접속했다라고 떴죠. 그러면 0274 그러면 주소 0274가 여기 딱 프린터가 된다, 그죠? 그렇다면 요 부분은 문제없이 실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문제없이 실행이 되었을 거고,
잠시만요. 설정 모드하고 이거 뭔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뭘 좀 제가 이게 빼먹었네요. 그죠? 그렇네. 설정 모드가 끝난 다음에 일반 사용 모드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요. 요만큼 일단 누락이 돼 있네요. 요게 일단 빠진 상황이고 됐고, 그 다음 랄랄랄랄라 와이파이 접속하고 뭐 알아서 할 거 다 하면 되고 됐네. 그럼 원래부터 별 문제가 없었던 코드인 걸로. 다시 해보죠. 다시. 자, 테스트 포인터 지우고 얘는 1번, 얘는 2번. 요즘 그 휴가 가시면 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그 집돌이라 가지고요. 연구실이나 회사에 있을 때도 휴가 주면 집에 있었습니다. 밖에 나다니는 걸 상당히 귀찮아해 가지고 4박 5일 휴가 갔다 오라 라고 해도 뭐 집에서 맛있는 거나 먹고 그러고 말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좀 요즘 같은 철에는 왠지 밖에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긴 하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 됐습니다. 그럼 다시 스마트폰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노드 2번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노드 2번에 딱 접속을 하고 자, 다시 해보죠. 노드 2번 됐죠? 새로 고친다고 하면 노드 2번의 설정값이 여기 짜라라락 나왔죠? 그 다음 0 1 7 4 이게 이제 됐으면 좋겠는데 전송을 누르면 요 아래 화면에 뭐든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아직 안 나오네요. 테스트 메시지가 전송이 되었으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0274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 저는 지금 방금 시도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로라가 available 한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죠. 뭔가 데이터가 왔다. 그리고 온 메시지 요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찍히지 않는다면 애초에 로라로 데이터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지? 뭐 지금 잘못될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는데 말입니다. 한번 날려보죠.
0174 뭔가 왔다. 안녕하세요까지 왔네요. 그죠? 안녕하세요가 왔고, 안녕하세요가 왔고, 그러면 안녕하세요는 왔는데 이 조건문에는 안 들어갔네. 이그젝트 매칭이 안 됐네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시리얼 모니터에 찍히는 거 보시면 수신받은 데이터는 안녕하세요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요 조건문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보내는 쪽에서 프린트 ln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안에 캐리지 리턴이라는 그 눈에 안 보이는 문자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비교를 하려면 인덱스 오브를 쓰시면 됩니다. 인덱스 오브 요 패턴이 -1이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물음표라는 저 지리어를 요 데이터라는 문자열에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검색을 하면 어디가 시작 위치인지 위치가 반환이 되는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1이 반환이 되는데, -1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여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다 없다라는 관점에서 없을 때 -1이니까 -1이 아니라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인덱스 오브 요 패턴이 -1이 아니라면 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거하고 또 한 벌 잡아 넣어서 또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뭔가 좀 좋은 느낌이 드네요. 무조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코드가 새로 들어가도 로라 모듈의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로라 모듈 본체이기 때문에 코드를 아무리 새롭게 업로드 해놔도 이전에 바꿔놨던 정보는 그대로 로라 모듈에 기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일단 인지를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긍정의 기운을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자, 노칸다 로라2 접속하겠습니다. 연결됨 떴죠? 여기서 새로 고침. 새로 고침 됐죠? 그러면 0, 1, 7, 4에 전송. 환장하겠네. 환장하겠네. 얘가 받기는 받죠, 그죠? 자, 좋아. 그러면 받았다. 좋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거 받았고, 그럼 다음 확인, 조금씩 정밀히 확인해 봅시다. 요 부분에 들어오는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라는 게 뜨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죠.
됐고, 여기 뜬다 그죠? 그럼 여기가 떴다는 얘기는 보내는 응답하는 주소가 또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요거를 또 한번 여기서 프린트 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건 됐고, 심란하네요. 한 번에 팍팍팍 이렇게 되면 그림이 상당히 좋을 텐데. 한번 녹한다입니다가 전송이 되면 얘는 여기서 받게 되겠죠. available 할 때 여기서 받게 될 거고, 여기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내보죠. 내가 잘못한 거 맞네요. 헷갈렸네요. 자, 지금 응답 주소가 0174라고 뜨잖아요. 0274가 0174 쪽으로 보내줬는데, 지금 얘가 알고 있는 주소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잘못 만들고 있었네요. 확인해 보길 잘했네. 그러면 이 주소를 보내줄 때, 요 주소를 보내줄 때, 보자. 그럼 웹소켓 쪽에서 보내주는 쪽이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인데, 땅땅땅 해서 보내주고, 이거는 받는 놈의 주소가 되는 거고, 이거는 받을 놈의 주소가 되는 거죠. 제가 똑같은 걸 해놨네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적어야지.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지금 같았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마이 헤더 여기에는 받을 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소가 되는 거죠. 핑퐁 했으면 나한테 데이터가 돌아와야 되니까 내 주소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거는 전역 변수에 지금 저장이 여기 돼 있으니 요거 세 개를 바이트 어레이로 구성을 해서 응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럽긴 하죠. 요렇게 하고, 자, 바이트. 이거는 your 헤더로 하겠습니다. 너의 헤더, 나의 헤더. 요래 구성하면 되죠. 아니면 저 상단에 전역 변수로 미리 딱 잡아놓고 써도 되고. 그러니까 요 my 헤더를 your 헤더를 먼저 보내주고, 받는 놈, 그 다음 내 헤더, 받을 놈, 그 다음 핑, 테스트 데이터. 안녕하세요는 무조건 핑인 겁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를 받았을 때 퐁을 응답을 하는 거죠. 핑퐁 핑퐁 되는 겁니다. 됐고, 요거는 또 밑에서 써야 되니까 여기 카피를 해가지고 또 아래에서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럼 테스트 데이터를 딱 받았다. 딱 받았을 때 요걸 또 만들어야 되겠죠. 리시브 헤더는, 여기서 리시브 헤더는 보내는 놈이 보내준 주소가 리시브 헤더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노테이션을 정확히 해야 되겠네. 이거는 보낸 놈의 주소, my 헤더는 나의 주소. 그럼 응답한다는 거는 보낸 놈한테 주소를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잖아요. 요 주소에 my 헤더, 내 주소 녹한다입니다 해서 응답을 딱 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이쪽으로 들어올 거고, 이 응답이 보드에서 스마트폰 쪽으로 웹소켓 통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응답이 왔다라는 게 프린트가 되겠죠. 상당히 어렵죠.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맨날 달콤한 열매만 이렇게 따먹다가 이렇게 조금 영지버섯 같은 그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 이거 해라. 오케이. 자, 다시 부품 기대를 안고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녹한다 로라 2 노드 2번에 접속을 합니다. 연결됨. 그다음 크롬 브라우저 가서 새로 고침을 박합니다. 정보가 나왔죠? 자, 그러면 0번, 1번, 74번인 놈에게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겠다. 제대로 입력한 거 맞죠? 0174. 아, 드디어 응답이 왔네요. 아래쪽에 응답 보이죠? 다시 전송 응답. 그럼 보냈는데 이렇게 응답이 온다는 얘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죠. 내 로라 모듈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다. 두 번째, 내가 지정해 놓은 주소에 갔다가 왔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근데 없는 주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5번은 현재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테스트 메시지 전송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전송만 되고 응답은 안 오죠. 왜냐? 없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1번에 여기 이제 응답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녹한다입니다. 됐나요? 이게 예제 1번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성공했네요. 네, 기분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514편의 예제 1번은 이렇게 하도록 하죠. 513-3 예제에서 고장났던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노드 2에서 노드 1과 노드 2를 AP 모드 스마트폰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드
1 또는 노드 2에서 보낸 테스트 메시지가 상호간에 송수신 되는지를 확인하시오. 방금 한 게 요겁니다. 그럼 반대로 되는지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1번이고 2번인 상황이죠. 자, 이번에는 노드 1번으로 가겠습니다. 노드 1번. 노드 1번 연결됐죠? 자, 새로 고침 딱 하고 2번으로 보내는 겁니다. 0, 2, 7, 4 됐죠? 응답 오죠? 이러면 통신이 지금 가능하다 하는 게 확실한 거니까 요렇게 딱 세팅해두고 또 필요한 그 세팅이 들어가면 되겠죠? 저장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렵네요. 자, 두 번째 예제는 여기서 살을 조금 더 붙여 보겠습니다. 2번 노드 2에 센서가 달려 있고 노드 1 쪽으로 센서 데이터를 송신하는 상황이다. 이때 스마트폰으로 노드 2에 접속해서 센서 데이터가 잘 측정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드 1 쪽에는 센서 데이터가 잘 수집되는지를 확인하시오. 노드 2는 센서 데이터가 있고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용 단말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드 1번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용 단말기라고 가정을 할 때 센서가 달린 쪽에는 센서 데이터가 잘 측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모니터링 하는 쪽에는 잘 수집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요쪽에 센서가 하나 달려 있는데 가상의 온습도 센서를 하겠습니다. 가상의 온습도 센서 값을 2초에 한 번마다 센서 데이터를 로라 통신을 이용해서 그 전송을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 고작업부터 한번 해보죠. 덥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일정한 인터벌로 뭐 하겠다 하는 게 이미 여기 들어있네요. 좋습니다. 빼고 어디 뭐 변수는 다 선언되어 있는 건가? 자, 그냥 내가 하나 만드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 원래 있는 코드 활용하기보다는 싹 지우고 여기 숨어 있었구나. 저 위쪽에 전역 변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unsigned 롱입니다. unsigned 롱 t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제가 환영 인사 드렸던가요? 아리까리하네요. 자, 아무튼 t라는 변수를 unsigned 롱으로 만들고 여기 아래쪽에 관용어입니다. 요거는 로라 데이터 수신부니까 이대로 두면 되겠고 요 위쪽에다가 두도록 하죠. 노드 2번은 노드 1에게 가상의 센서 데이터를 2초에 한 번씩 전송한다. 이거를 코드로 지금부터 작성을 할 겁니다. if 밀리스 빼기 t가 2000보다 크다면 밀리스는 아두이노의 현재 시간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했죠. 우리가 사용하는 몇 시 몇 분 몇 초가 아니라 전원이 들어와서 딱 켜졌을 때가 0입니다. 그 다음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단위가 밀리세크예요.
1000ms가 1초죠. 1초면 1000이니까 흘러가는 시간에 t는 초기값이 0이죠. 과거에 딱 부팅이 됐을 때의 시간에서 흘러가는 시간의 차가 뺐으니까 시간 차잖아요. 그죠? 2000보다 크다면 이 5만이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팅된 이래로 2초가 경과를 했다. 그러면 t에다가 밀리스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턴의 t는 2초 경과했을 때 시점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2초가 지났을 때 기준으로 또 2초가 지났다. 그 시간을 기준으로 또 2초가 지났다. 2초에 한 번마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인지 알겠죠? 여기 적혀있는 숫자마다 요 조건문이 한 번씩 탓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때 가상의 플로트 데이터 온도 값하고 습도 값을 만들겠습니다. 랜덤 함수로 랜덤 1000에서부터 5000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정수를 뽑아서 100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0부터 49.99까지 사이에서 랜덤한 값 하나가 초이스가 될 거예요. 습도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받는 놈의 주소를 헤더로 만들겠습니다. 바이트 헤더 굳이 16진수로 적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작성하면 되죠. 얘는 지금 노드 2번이니까 이거 노드 1번에 주소 되는 거죠. 0174 이제 보냅니다. 로라 라이트 헤더 먼저 발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를 발사를 하게 되면 이 코드는 양단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또 이게 문제가 좀 되긴 되는데요. 규칙을 좀 새로 정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냐면요. 센서 데이터를 주는 행위 한 개하고 핑퐁 테스트 할 때 테스트 데이터를 보내주는 행위하고 보내주는 데이터 형태가 이렇게 규칙이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숫자 데이터가 바이트 스트림으로 날아가고 얘는 아스키 코드로 된 문자열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충이 되니까 얘가 아스키 코드로 날아가는 형태로 수정이 되든지 문자열로 날아가든지 아니면 얘가 이 데이터를 보내는 규격에 맞게 마치 RS485나 모드버스에서 사용하는 딱딱 주고받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명시를 딱 해두고 8바이트나 12바이트 단위로 딱딱딱딱 주고받는 거죠. 얘도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데이터는 송수신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3바이트 받는 녀석의 주소 3바이트 먼저 보내주고 3바이트 보내는 녀석의 주소 그 다음에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 지금 플로트 두 개, 플로트는 요 ESP8266에서 4바이트 차지하거든요. 4바이트 온도 데이터 4바이트 습도 데이터 요렇게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러면 지금 3344 총 14바이트가 전송이 되는 거잖아요. 얘도 그 14바이트라는 규칙을 일단 따르겠습니다. 요 주소 6바이트 그대로 보내주고 뭐 안녕하세요 요런 거 보내주지 말고 뒤쪽에 있는 데이터가 8바이트가 날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지?
8바이트. 테스트 데이터 규격. 이건 센서 데이터의 규격이죠. 총합이 14바이트.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길이가 같아야 딱딱 주고받는 개수가 일치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8바이트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 지금 핑퐁 있잖아요. 그죠? 8바이트인데 핑일 때, 퐁일 때 데이터 구조가 달라야 되니까 핑일 때는 앞에 4바이트만 F로 가겠습니다.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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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 00000000이면 이렇게 하는 거 별론가? 범준님 반갑습니다. 아니면 8바이트라는 거 자체가 얘가 8바이트가 롱 타입이 8바이트거든요. 그래서 롱 타입의 숫자를 보내주는 게 조금 더 간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8바이트로 엄청나게 복잡한 숫자 1, 2, 3, 4, 5, 6, 7, 8, 9를 보내면 핑인 거고, 퐁은 뭔가 비밀번호처럼 만들면 되겠네요. 1, 2, 3, 4, 1, 2, 3, 4면 핑이고, 퐁은 5, 6, 7, 8, 5, 6, 7, 8 이렇게 가도록 하죠. 1, 2, 3, 4, 1, 2, 3, 4, 5, 6, 7, 8, 5, 6, 7, 8. 요 아래쪽은 조금 이따가 고치고, 그러면 요거 3바이트 보내주고, 그 다음 3바이트는 나의 주소를 보내줘야 되죠. 나의 주소. 혼돈의 도가니죠. 나의 주소는 여기 떼오는 거 있었으니 그대로 가져와서 유어 헤더. 받는 놈의 주소 보내주고, 나의 주소 보내주고, 요거 각각 플로트를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알려드렸죠. 온도 값을, 어드레스를 바이트 포인터 타입으로 한다. 사이즈 오브 템프. 이제 관용어처럼 쓰겠습니다. 여기서 템프 부분만 다른 걸로 바꾸면 되겠죠. 요거 요렇게. 그럼 여기서 3, 여기서 3. 얘도 좀 더 포멀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이즈 오브 your header, 사이즈 오브 my header. 여기서 3바이트, 여기서 3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총 14바이트가 빵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핑은 요거 보내주고 퐁은 요거니까 보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충분하네요. 안녕하세요, 뭐 녹화한다입니다. 이런 거 보내는 게 아니라 1, 2, 3, 4, 1, 2, 3, 4. 일단 저 위에 보내주는, 최초에 보내주는 것부터 다시 기술을 하겠습니다. 최초에 웹소켓 쪽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딱 전송이 되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요거 보내주고 나서 롱 타입의 핑 숫자로 1, 2, 3, 4, 1, 2, 3, 4를 담고, 요 숫자를 프린트 ln 쓰면 안됩니다. 지금부터는 라이트 요거에 요렇게 됐죠? 그러면 요 1, 2, 3 마치 비밀번호가 바이트 스트림을 타고 뿅 날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받을 때 로라 어베일러블 하니까 데이터 수신할 거잖아요. 그죠? 3바이트 수신하고 됐고,
그 다음 8바이트를 수신해야 되는데요. 요렇게 이제 종료 문자가 있는 형태로 쫙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강제로 8바이트 읽어드리면 되죠. 바이트, 리시브, 데이터. 롱 타입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문제구나. 여기 수신하는데도 처리하는 게 좀 그러니까 롱으로 하지 맙시다. 얘도 그냥 4바이트 쪼개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바이트 플로트. 뭐 이거 규칙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핑일 때는 첫 번째 4바이트는 12.12 24.24 제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56.56 78.78 요런 이상한 값을 실어서 보내면 이게 그냥 핑인 거고 이게 퐁인 겁니다.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데이터인 거랑 충돌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싶은데요. 아니면 하나의 바이트를 더 더해가지고 지금 이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다, 센서 데이터다를 명시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체계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1바이트를 하나 더 끼울게요. 1바이트를 하나 더 끼워가지고 요게 0이면 테스트 데이터, 1이면 센서 데이터. 요렇게 제가 규칙을 새롭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잠시만 이게 되나? 자, 이거 바이트 0을 보내주면 되겠죠? 자, 바이트 변수 이름을 뭘로 하지? 9분이라죠. 9분은 얘는 센서 데이터니까 1을 담으면 되겠죠? 요거를 한 바이트 더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15바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테스트 데이터가 부분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3바이트 주소는 읽어드렸고 구분 데이터 1바이트 읽어드립니다. 이게 이제 구분 데이터죠. 나중에 아래쪽에서 얘가 0이냐 1이냐 가지고 조건을 쫙 걸면 될 거고 그 다음 4바이트 두 개로 하면 되는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체 형식을 띄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어차피 받았을 때의 첫 번째 3바이트는 날라가니까 요만큼을 구조체로 만들겠습니다. 갑자기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저 위쪽에 스트럭트 녹한다라는 스트럭트를 저 위에 만들겠습니다. 근데 녹한다라는 건 어디선가 왠지 썼을 것 같네요. 마이 스트럭트를 하겠습니다. 마이 스트럭트 안에
필드를 쭉 열거하면 되죠. 요거 주소 3개, 요거는 아직 뭐 정해진 거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 두죠. 됐죠? 그리고 마이스트럭트에 이제 데이터 보낼 적에 점점 혼돈의 도가니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낼 적에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받는 놈 주소는 그냥 무조건 이대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자, 나머지는 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구조체에 실어서 보내고 압축을 해가지고 보내고 받아서 압축을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0 값을 다 대입을 하면 되죠. 3개 잡아놓고 그 다음 구분 템프 루미 그리고 요 주소는 나의 주소니까 저 위에 있는 요 전역으로 되어 있는 요 값이 저기 대입이 되면 되겠죠. 항상 그 기록이 돼 있을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전역 변수니까 요래 잡아놓고 그리고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황이니까 0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요 값은 크게 의미 없는 값이죠. 0으로 채워서 보내겠습니다. 요 구분 가지고 요 구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0이면 핑, 0이면 센서, 1이면 핑, 2면 퐁. 요렇게 간단하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핑을 보내는 상황이니까 1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구조체를 꽝 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라 어베일러블 한 데 가서 봤습니다. 얘는 조금 이따가 수정하고, 자, 로라가 어베일러블 할 때, 너무 헷갈린다. 자, 로라가 어베일러블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말고, 자, 리시브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요 개수를 요 스트럭트의 개수만큼 데이터가 들어올 거니까 요만큼 공간을 잡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읽어드립니다. 로라.read 바이트 요 리시브 데이터라고 하는 이 바이트 어레이에 요마의 사이즈만큼 읽어드려라 하면 데이터가 수신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 구조체에다가 카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memcpy 요 구조체의 주소와 이 바이트 어레이의 주소와 요 구조체의 사이즈 이렇게 해두게 되면 요 구조체 압축을 했다가 압축을 푼 격이 되겠죠. 그럼 요때부터는 mystruct.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힘드네. 어렵죠? 범준님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좀 어려운 거 하고 내일은 좀 쉬운 거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어려운 거 하고 요 아래쪽에도 규칙이 싹 다 수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요만큼 다시 가지고 요거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죠. 마이 헤더 이거는 필요 없고. 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 조건을 먼저 해야 되겠네. 일단 요 안에 요만큼 작성해 놓고, 자, 여기 마이스트럭트 안에 구분이라는 필드가 있을 건데, 그 구분이 1이면 핑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2면 퐁인 상황이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두면 핑일 때라는 얘기가 누군가가 보낸 어떤 테스트 메시지를 내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응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응답 데이터는 퐁이 되는 거죠. 2를 채워가지고 엄청나게 헷갈리네. 그럼 그때는 요 마이 헤더라는 필드가 보낸 놈의 주소가 되는 거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보낸 놈이 여기다가 자기 주소를 잡아 넣어서 보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얘가 응답을 할 때는 요 주소로 보내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게 유어 헤더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 바이트 유어 헤더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요거 0이 요거고, 그죠? 이게 받는 놈의 주소가 되는 거고, 받는 놈 주소 3바이트 먼저 라이트 해주고, 그 다음 스트럭트 구성하는데 요 이제 어퍼 쓰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내 주소가 되는 거죠. 나의 주소를 담아서 퐁을 해주면 되니까 담고 구분이, 이거는 의미 없는 값이고, 요 스트럭트를 다시 땅 보내주게 되면 반대쪽에서는 또 똑같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풀어서 구분이 2인 거를 확인을 하면 퐁이니까 응답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else라면 이게 센서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구분이 1이냐 2냐 핑퐁이고, 그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0이니까 센서 데이터가 되는 상황이죠. 그럼 요거 센서 데이터를 지금 너무 한 큐의 작업을 하고 있나? 좋아.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요만큼 또 가지고 가서 요 보내는 데이터를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규칙에 의해서 받는 놈 주소는 픽스네요. 유어 헤더 됐고, 3바이트 보내주면 되고, 그 다음 마이 헤더 똑같이 돼 있다, 그죠? 생략하면 되겠고, 그 다음 템프 구분이 지금은 이제 0이 되면 되겠네. 요것만 0이면 되네. 요것만 0이고, 랜덤 데이터를 이렇게 딱 실어 담아가지고 저 구조체를 이 초에 한 번마다 쏜다. 맞나요? 맞나요? 01742인 주소에다가 내 주소 놓고 구분 0이고 보내면 문제는 노드 2번은 이 부분이 지금 있는데, 노드 1번의 수신부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니까 노드 2번만 요거를 활성시키고 노드 1번에는 활성을 안 시키면 되겠죠. 아니면 서로 센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요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딱딱 출력하면 되겠죠. 요 스트럭트 안에 있는 알맹이를 프린트하면 될 거잖아요. 요 마이 스트럭트
카피했으니까 마이스트럭트에 마이 헤더에 0 다음 구분 템프 큐미.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사이에는 탭 스페이스를 끼우겠습니다. 한 라인씩 탑탑탑탑 프린트 되게. 그럼 이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를 엎어 쓰고 얘 1번인데 얘는 센서 데이터를 그냥 받기만 받는 애니까 보내는 부분을 요만큼을 주석을 때려놨겠습니다. 일단은 받기만 받아라 이거죠. 그 다음 받았을 때의 이 데이터를 웹소켓 화면에 출력하는 거는 이제 다음 스텝이고 시리얼 모니터에 프린트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누가 이걸 적어놨죠? 제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한 내용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너무 높고 또 이 보시는 분들의 흥미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어떤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주제를 녹한다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잡아놓은 주제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겠죠, 그죠? 주소 담아야 되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드 1번에다가 시리얼 모니터를 달아놨어요. 지금 아무 데이터도 안 들어오는 이유는 송신기가 꺼져 있으니까. 이제 노드 2번에 전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들어오나? 들어오죠? 02742인 놈에게서 구분 0이고 센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죠. 짝짝짝짝 로라로 들어오고. 그럼 이 와중에 요 와중에 AP 모드도 이 와중에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얘대로 두고 초점 다시 맞추. 자, 노드 2번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센서 데이터도 보내고, 자, 여기서 0 1 74에게 테스트 데이터를 전송한다. 퐁 맞죠? 핑퐁도 됐잖아요, 그죠? 핑. 이번에는 퐁이 안 왔다. 이게 막 데이터를 보내는 타이밍에 핑퐁 테스트를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기나 보네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항상 안 오는 건가? 그러니까 얘가 2초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내는 데이터, 딱 그 타이밍에 제가 핑 테스트를 보낸다고 딱 보내게 되면, 저 타이밍이 안 맞게 되면 두 개의 데이터가 같이 날아가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가 고민하고. 자, 아무튼 노드 2번은 현재 자기가 센서가 달려 있잖아요. 자기 센서 데이터를 확인 가능해야 되고, 얘는 자기가 수신한 센서 데이터를 확인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웹 소켓 화면에다가 로그 데이터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그 데이터 출력하는 거는 요 함수만 호출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는 메모장 같은 거 있었죠? 그 화면에 로그가 찍히도록 디자인이 돼 있으니까요. 요걸 가지고 가서 얘 같은 경우는 요 센서 데이터를 출력을 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요 로라 데이터 보내줘 놓고 이제 로그 데이터를 찍는 겁니다. 송신 좀 멋있어 보이게 송신 어떻게 하지? 주소 요거를 일단 예시 데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로그를 출력하냐면 송신 주소 0174 이런 식으로 하죠. 0174에 이게 주소고 수신 주소 온도 뭐 습도 뭐 요 정도 하면 다 나오는 거죠. 요거를 로그 창에 따따따따 프린트하는 겁니다. 아, 범준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거를 요 안에다가 잡아놓고 이제 이 자리에 실제 값으로 바꿔치기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나? 자, 뭐 하여간 자, 이거 그냥 외우십시오. 자, 이게 제일 첫 번째 주소잖아요, 그죠? 요 자리에다가 딱 블록 지정하시고 요 자리에 이 값으로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바꿔치기를 할 거니까 딱 블록 지정하고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스트링 요거 됐죠? 그럼 얘는 요 주소니까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스트링 요거. 자, 채널 74자리에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스트링 요거. 온도는 템프 요만큼이죠. 얘는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스트링 요거. 습도는 요만큼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스트링 요거. 얘는 제일 끝이니까 이거 빼도 상관없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요만큼을 또 가지고 가서 이번에 데이터 받았을 때 여기서 데이터 수신했을 거잖아요, 그죠? 수신했을 때 시리얼 모니터에도 출력하고 수신 송신 주소 보낸 놈의 주소가 요거 그 다음 온도와 습도 프린트하면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 현황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맞나요? 해보죠. 그럼 얘 다시 엎어 쓰고 얘 1로 바꾸고 얘는 보내는 거는 안 하는 걸로. 자, 잡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수신기 쪽에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딱 달고 자, 먼저 왜? 갑자기 왜 이러죠? 주석을 잘못한 것 같네요. 됐어. 그럼 둘 다 시리얼 모니터 딱 이제 연결하고 일단 수신기 시리얼 모니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함없이 로라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컴퓨터 보면서 할 거 아니니까 내가 볼 수 있는 화면은 이제 스마트폰밖에 없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보죠. 자, 먼저 이번에 보내주는 놈에게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로라 2번. 그러니까 이제 크롬 브라우저 딱 들어갑니다. 요 로고 찍히죠? 그죠? 송신 주소. 수신 주소를 잘못 프린트 했네요. 자기 주소가 프린트 되고 있네요. 그죠? 이거 좀 이따 고치고. 하여간 나의 센서 데이터는 뭔데 누구야한테 뭐를 보내고 있다 하는 게 여기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를 받고 있는 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됐죠? 위에 동글뱅이가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접속이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잠깐 다른데 접속을 한 다음에 새로 접속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요럴 때는 됐고, 뭐지? 방금 화면 나왔는데 됐죠? 수신. 왜 이렇게 느리지? 조금 느린 것 같네요. 뭔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웹소켓 코드가 들어가니까
스마트폰이 접속하니까 뭔가 2초에 한 번마다 데이터가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 출력되는 거는 2초에 한 번마다 출력이 된다 하기에는 다소 좀 느린 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런가?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딱딱 수신하는 타이밍에 맞게 요렇게 요 로고 창에 뜨기는 뜨죠? 수신 보낸 놈 주소 해가지고 여기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있죠. 그죠? 자, 목적은 달성했는데 조금 느린 것 같다. 그죠? 저게 느리다는 얘기는 이 리드 바이츠의 타임아웃에 걸릴 때까지 지금 지연이 발생했다는 것 같은데요. 자, 뭔가 요럴 때는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거는 주고받는 데이터 길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만, 자, 시리얼 쪽에 가보시면 시리얼 타임아웃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셋 타임아웃 있죠? 이게 디폴트 값이 1000ms 1초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눈치껏 딱 봤을 때 하나 받고 타임아웃이 걸릴 때까지 하나 받고, 그럼 잠시 웹소켓 연결된 거를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다른데 잠깐 연결해놔봐요. 요렇게 했는데 속도가 올라간다면 웹소켓 연결한 거하고 로라 연결한 거하고 뭔가 서로가 뭐 영향을 좀 끼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도 보니까 2초에 한 번마다 출력이 된다 하기에는 좀 그 간격이 조금 띄엄띄엄인 것 같다. 그죠? 일단 요 코드를 한번 잡아 넣어 보겠습니다. set timeout 시리얼 비긴 할 때 저거를 한 100ms 정도로 줄여 보는 겁니다. 100 이렇게 적어요. 내가 데이터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0.1초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느리네요. 그죠? 왜 이렇게 느리지? 그럼 일단 요거 빼고 잠깐만요.
일단 이 함수를 요거를 한번 주석을 때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째 보면 상당한 부담을 야기하는 코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 AP 모드로 동작하는 화면에 출력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했는데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 하면 요 부분을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하겠다라는 형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죠? 하나, 둘, 거의 2초마다 데이터 하나씩 수집이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요 함수 하나 때문에 그 로라 데이터 수신받은 거 출력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으니 요 부분을 요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된 스마트폰이 있다면 로그를 찍겠다. 정호동님 반갑습니다. 그럼 그걸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는 저도 안 해본 거라서 좀 봐야 되겠네요. 연결된 노드가 몇 개인가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웹소켓 라이브러리 가서 참고를 해보면 되겠네요. 정호동님께서 병장으로 진급하셨다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개수를 저장하는 어떤 전역 변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일단 좀 간소한 코드로 한번 가보죠. 여기에는 좋은 어떤 설명이 없고 라이브러리 본체 쪽을 가서 좀 털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지연이 많이 걸리니까 웹소켓 아두이노 웹소켓 여기 있네요. 자, 같이 한번 보죠. 과연 어떤 값이 클라이언트 개수겠는가? 커넥티드 클라이언트 왠지 좀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심랑한 코드가 막 적혀 있네요. 이거 한번 해보죠. 뭐 할만한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connected client라고 된 함수를 얘 안에 포함된 멤버 함수니까 호출할 수 있겠죠. 얘를 한번
반환값이 인트라 돼 있으니 뭐 접속하고 안 하고에 따라 숫자가 바뀌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봉선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오셨던 분인가요? 3명인 시절, 아무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센서 데이터 아래쪽에 0이라는 숫자가 프린트 되는데, 제 예상에는 접속을 하면 저게 1로 바뀌면 일단 성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접속을 해보죠. 접속했습니다. 아, 1로 바뀌었네요. 그죠? 아, 그렇다면 저 함수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접속했다가 다시 접속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아, 접속을 끊으니까 0으로 바뀌진 않네요. 잠시 그렇다면 내가 디스커넥터를 안 해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시 연결하고, 아, 이러면 두 개가 되네. 그러니까 확실히 디스커넥터를 해줘야 저 지금 여기 카운트 돼 있는 클라이언트 개수가 빠지게 되는 건데요. 제가 확실하게 디스커넥터를 안 해줘가지고, 그럼 디스커넥터를 한다는 거는 웹 페이지를 아예 내려버리는 게 디스커넥트인 게 될 것 같은데요. 좋아. 뭐 아무튼 간에 얘가 접속된 클라이언트 개수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커넥티드 돼 있는 게 있다면, 근데 한편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웹소켓 라이브러리는 멀티 커넥트를 지원을 합니다. 하나의 보드에 여러 대의 스마트폰이 접속할 수 있는데, 내 로라 모듈을 설정하는데 2대 이상의 스마트폰으로 설정할 일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유일한 로라 모듈과 유일한 그 스마트폰이라고 봤을 때,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는 항상 한 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 나의 로라 모듈에 접속하는 스마트폰은 한 개이다. 그러니까 한 개라는 게 스마트폰 한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용 스마트폰이 아니라 한 타이밍에 이 노드에 접속하는 스마트폰이 무조건 한 개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뭐 아빠 스마트폰이냐 엄마 스마트폰이냐 그런 거는 관계없고, 2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관여를 안 한다라고 할 때, 그때 여기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다른 걸 쓸 수가 있거든요. 저 위쪽에 가면 있습니다. 아, 저 위쪽에 없네요. 그럼 다시 로라 라이브러리에 있는 저 샘플 코드에 가보시면 딱 지정된 노드에게 보내는 함수가 있거든요. 요겁니다. send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하고 broadcast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얘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몽땅 다 뿌리는 함수입니다. 당연히 지정된 노드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겠죠? 연결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모든 소켓에다가 다 메시지를 뿌리는 거니까, 얘보다는 얘를 썼을 때 일단 완화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클라이언트는 한 개니까 요 인덱스가 0이면 될 거고, 보내는 데이터가 요만큼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좋아, 요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죠.
그럼 AP 모드에 스마트폰이 접속하지 않으면 그죠? 접속하지 않으면 요 조건에 걸리지 않는 거니까 출력될 일도 없을 건데 아이 좀 아리까리하네. 일단 한번 해보죠. 자, 로라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딱 빨리빨리 따따따따 들어오고 있다 그죠? 그럼 요때 스마트폰이 접속했을 때의 저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다시 또 다른 대안을 좀 생각을 해보고 완화가 된다면 이제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P에는 접속했습니다. AP 접속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죠. AP 접속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얘가 문제죠. 요거 이제 새로 고침해보면 알겠죠. 접속했죠. 하나, 둘, 셋. 아, 빨라졌다, 그죠? 확실히 빨라졌죠, 아까보다? 아, 그렇다면, 저 함수를 쓰는 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아, 근데 문제가, 근데 이것도 좀 찝찝한 부분이 있는데요. 항상 인덱스가 0이라면, 소켓을 제대로 닫아주지 않게 된다면, 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아까 전에 잠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더 해보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함수를 쓰는 건데요. 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이겁니다. 제가 제 스마트폰으로 여기 접속을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제를 안 하고 자리를 이탈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접속을 했을 경우에 얘는 계속 데이터를 내 스마트폰 쪽으로 보내주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거겠죠. 그 로그 화면을, 로그 메시지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항상 제일 처음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도록 하는 코드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제를 안 했다면 제 폰이 자기한테 접속이 돼 있는 줄 아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노칸다의 심오한 로라의 세계. 자, 이제 다 접속해 보겠습니다. 접속했죠? 하나, 둘. 아, 또 빠르게 나오는 것 같다, 그죠? 아까 일시적으로 잠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그죠? 수신. 아까 왜 그랬지? 자, 잘 되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원래부터 문제가 없었는데, 잠깐, 이 보드가 좀 나름대로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니까 요만큼을 메인 코드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있던 거 뭔가 좀 클리어하는 버튼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다 보니 여기 보시면 센서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이제 계속 이렇게 아래쪽에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 좀 이 버튼 하나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딱 눌리면 여기 있는 화면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제 한번 반영을 해보죠. 이제 굵직한 기능은 다 됐죠. 내 센서 데이터 확인되고 그리고 아까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신 주소가 내게 아니라 요게 프린트 돼야 되죠. 됐고 그러고
자, 로그 창을 클리어하는 버튼. 요런 거 만드는 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하는 거니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쯤에다가 테이블 태그로 하나 더 끼우죠. tr, tr, td, td 두 개 합칠 거니까 콜 스팬 이꼴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로 하고 버튼을 요 안에다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input type 버튼. 버튼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지우기 클리어라 하겠습니다. 클리어. 됐죠? 그다음에 개행하는 끝에는 역슬래시 기호 붙여주시고,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호출되면 되니까 on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붙여줍니다. 클릭했을 때 뭐 할래? 로그 클리어라는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로그 클리어. 그럼 이 로그 클리어라는 함수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저 위쪽으로 가셔서 여기 펑션 만듭니다. 펑션 로그 클리어 슬래시 까먹으니까 미리 잡아놓고, 요 전체 다큐먼트에서 id가 myLog라고 된 얘가 텍스트 에어리어입니다. 로그 화면이 로그가 찍히는 얘 이름이 id가 myLog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문서에서 id가 myLog인 놈을 가져와서 그 놈의 밸류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덮어 써버려라 이 말이죠. 지워라 이 말이 되는 거고, 쌍따옴표 쓸 수 없으니까 요 안에다가 쌍따옴표 한 개씩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싱글 따옴표 두 개 하고 쌍따옴표 두 개 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니까요. 아마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될 겁니다. 제 예상에는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됐죠? 그럼 얘를 얘도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냥 버퍼 쓰면 되는 상황이네. 보내는 부분만 주석 때리면 되는 상황이니까 요래 해서, 자, 지금 이 결과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 2번 예제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코드 잡아 넣어서 테스트 해보고 3번 예제까지 한 개만 더 만들고 오늘 예제를 마무리를 딱 지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저 수신 노드는 켜질 때까지 놔두고, 노드 2번은 지금 전원 꽂아놨습니다. 노드 2번에 접속해가지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다 우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로라 2번. 자, 로그 찍히고 있죠? 송신, 받는 놈, 온도, 습도. 그리고 저 왼쪽 기팅에 가면 클리어 버튼이 생겼다, 그죠? 요거 누르면 싹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왼쪽 정렬을 할 걸 그랬네요. 자, 이렇게 이제 프린트 되다가 요거 누르면 됐죠? 간단히 해결되는 거였죠? 송신. 지금 보내주고 있다 이 말이고, 보내는 내역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받는 놈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수신 02가 보냈다. 온도, 습도 따따따따 프린트 된다. 그죠? 아, 그러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 스마트폰 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려고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밖에 들고 가서 지금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전원 꽂아두고 잘 되고 있나 밖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는 대로 가서 확인을 해보자 이 말이 되는 거죠. 잘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제 안심하고 그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되겠죠. 센서 데이터 잘 찍히죠?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나는 잘 되는데 너는 잘 되느냐? 얘 또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네. 아, 이거 좀 이상한 현상이다 말입니다. 잘 되다가 잘 되다가 속도가 조금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네요. 됐습니다. 이게 2번 예제입니다. 514의 2-1 로라 노드 1 자, 다음은 무슨 짓을 한번 해보느냐. 자, 3번 예제는 노드 2에서 센서 데이터를 노드 1에게 전송하고 정상적으로 수신했는지 여부를 응답받아서 로그에 출력하시오. 요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핑퐁 하는 예제는 이미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핑을 보내는 거고 핑을 받은 거고 이게 퐁이죠. 내가 핑을 받으면 퐁을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센서 데이터를 노드 2가 노드 1한테 전송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노드 1에서 노드 2 쪽으로 원래 핑을 보내면 퐁을 보내는데 센서 데이터를 보내줬을 때도 퐁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수신 확인용 절차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될 거니까 센서 데이터를 이렇게 쫙 받아가지고 출력하고 퐁을 보내는 게 요거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게 퐁이죠. 그러니까 핑을 받았고 핑은 이미 받았고 퐁을 요렇게 해서 보내주면 그게 퐁이 되는 거니까 요만큼을 가지고 가서 여기 아래쪽에 정상적으로 수신했다면 퐁을 응답한다. 근데 잠시만요. 문제는 요거를 요거를 그래. 어쨌든 접속하고 있다가 접속 끊으면 이거는 호출 안 되는 거니까 자, 이제 퐁을 응답을 하는데 따따따따따 하고 이거 뭐 충돌 나는 거 없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죠? 퐁 이게 이제 퐁이고 그럼 퐁을 수신하는 절차는 여기 이미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응답이 왔다라는 걸 여기 프린트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응답이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누구에게서 응답이 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멋있어 보이겠죠. 응답 주소 뭐 0, 1, 7, 4 이렇게 나오면 될 거니까 그때 어차피 위에 구조체 압축은 다 풀어놨죠. 그죠? 요거
요거 프린트하면 되겠죠? 그대로. 아, 헷갈린다. 요거 경민님이 좀 느려질 수도 있다고 그러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웹 소켓을 딱 끊어주는 디스커넥트 하는 버튼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작업하고 나면 딱 끊을 수 있도록. 아마 뭐 그런 함수가 아마 있을 건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보고, 일단 이게 잘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얘는 지금부터는 이 코드 두 개를 다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코드, 쟤는 저 코드. 됐죠? 이제 각각 잡아 넣어가지고. 아우.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속도가 빨라지려나요? 그것도 하여간 관리하는 소켓이 없으면 빨라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은 그때 쓰는 게 아니던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로라 이번에 접속해가지고 데이터 보내고 퐁이 날라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녹한다 마음대로 녹한다 규격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 쓸 때는 자기 목적에 맞게 또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 고침. 자, 보죠. 송신응답, 송신응답. 응답이 날라온다는 얘기는 그럼 이제 뭡니까? 얘는 센서 데이터를 보냈고 받아야 될 놈이 지금 받았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핑퐁 핑퐁 됐죠? 너무나 좋은 결과물 아닙니까? 그런데 송신기 쪽에 속도가 느려지는 거, 수신기 쪽에 속도가 느려지는 거, 얘도 어차피 받은 거 그냥 로그 창에 띄우는 거잖아요. 그거에 불과한데 요 함수 때문에 느려지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도 이거 있고 데이터 전송할 때도 요거 호출되니까 계속 호출되는데 속도가 느려지는 게 없는데 얘는 유독 요게 호출이 돼서 속도가 느려지다. 그것보다는 로라 데이터를 수신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원인이 될 만한 부분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read bytes라고 하는 이 함수가 어떨 때 여기서 지연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지연이 걸리느냐? 내가 100개를 받아야 되는데 10개의 데이터를 받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8개만 왔습니다. 2개 아직 안 왔잖아요. 2개 언제 오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함수가 모든 코드를 스톱하고 10개가 오는데 10개가 정확히 오면 받아서 처리하고 10개 받아서 처리하고 하는데 8개가 오면 나머지 2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아닌가. 그러면 주고받는 개수의 어떤 이슈라면
일단 보내는 쪽, 근데 어차피 이 스트럭트 개수만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내는 쪽하고 받는 쪽의 스트럭트 구조가 다르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요 스트럭트랑 저 스트럭트랑 크기가 같을 거거든요. 그래도 확실하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얘가 데이터를 이렇게 딱 보낼 적에 요 스트럭트 사이즈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죠. 구조체의 크기. 그리고 얘는 구조체에 포함 안 시켜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실 수 있나요? 받는 쪽에서는 저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구조체의 크기 16이라고 나오네, 그죠? 16이라고 나오고. 그럼 16개 16바이트의 데이터를 2초에 한 번마다 보내고 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받는 쪽 가서 요거를 일단 한번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보내는 놈을 딱 켜주면 구조체 크기 16. 자, 지금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딱딱딱딱 출력이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요거랑 같이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럴까요?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스마트폰 로고에만은 프린트 하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요거를 통신기 쪽에 다이렉트로 접속해 가지고 수신하는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그죠? 아까도 처음에는 잘 나왔잖아요. 좀 한번 지켜봅시다. 대략 2초에 한 번마다 떠야 되니까 제때 지금은 놔주고 있죠. 뭐 딱히 문제 없는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작업하고 여기 화면에 출력하는 작업하고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얘가 좀 힘들었다. 둘 중에 한 개만 하려고 하니까 빨리빨리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2번으로 가서 한번 보죠. 자, 수신, 응답,
핑퐁도 잘 되고 있다, 그죠? 좋습니다. 요렇게 요거 텍스트 에어리어 사이즈를 쭉 길게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나름 괜찮죠? 응답 오케이. 뭔가 좀 찝찝한 것 같긴 하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좀 찝찝한 것 같은 거는 좀 기분 탓이지만 요거랑 동시에 하니까 느려지더라. 일단 그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방금 보신 게 3번 예제입니다. 요샘님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어정쩡하게 남았는데요. 여기서 뭐 조금만 더 하면 멋있을 것 같다라는 기능이 있을까요? 조금만 더 하면 더 멋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녹한다가 만들고 있는 이 AP 모드로 동작하는 로라 세트 있잖아요. 요거는 이벤트성으로 만든 거고, 내일하고 모레 하게 될 로라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막 진행되는 것들은 요 예제가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너무나 코드가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가독성도 떨어지니까 내일은 어떤 거 할 거냐면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라 노드가 여러 개 있을 때 센서 데이터 수집한 거를 C샵 윈폼이라는 툴을 비주얼 스튜디오의 C샵을 이용을 해서 윈폼 화면에 센서 값을 출력을 하는 것을 진행을 할 건데 AP 모드로 동작하는 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요거를 잘 가다듬어 가지고 실전에서 쓸 일이 있을 경우에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죠. 게이트웨이도 AP 모드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요. 게이트웨이는 MQTT로 동작하는 게이트웨이 쪽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MQTT 연결하는 서버 주소, 뭐 토픽, 업로드, 지금 이 기능 더하기, 추가 정보를 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보는 로라 모듈에 기억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ESP8266의 파일 시스템에 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여기에서 난이도가 이만큼 더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혼돈의 도가니가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뭐를 하면 조금 더 멋있어 보일까? 설정됐고 주고받기도 됐고 핑퐁도 됐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면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참고했던 로라 게이트웨이와 노드에 그러니까 일정한 인터벌로 노드 두 개가 서로가 서로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게 양방향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전이 돼가지고 한날 한시에 두 개가 동시에 켜졌고 두 개가 동시에 서로에게 5초에 한 번마다 보낸다라고 하면 항상 충돌이 나잖아요. 항상 충돌이 납니다. 5초 있다가 빡, 5초 있다가 빡. 그럴 경우에는 근데 다행스럽게도 서로 5초 간격으로 보내긴 하는데 보내주는 간격이 다르다면 얘 보내주고 왔다 갔다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불행하게 서로 동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 항상 평생 충돌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보내주는 인터벌, 얘가 보내주는 인터벌이 2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값을 랜덤하게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렇게 랜덤 2000에서
5000이라고 쓰면 대략 2초 내지 5초 되는 거잖아요.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이 2초 내지 5초에 한 번이니까 불행하게 한 번은 충돌을 할 수 있더라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계속 비껴나가겠죠. 랜덤이니까. 아니면 뭐 2000에서 10초 사이로 하든지 뭐 충돌 날 일이 별로 없겠다, 그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걸 논하진 않을 거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푸른 달님이 뭔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신이 불가능할 때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처음 데이터, 그럼 지금 측정되고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하고요? 그것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어디 저장을 하냐가 문제가 됩니다. 저 SD 카드나 요런 데 저장하게 된다면 그거보다는 다 보낸 다음에 지금 측정하는 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 가지고는 그거를 구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이 보드가 내부에 한 1, 2메가 정도 되는 기억 공간이 있거든요. 휘발되지 않는 기억 공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접속 보냈는데 응답을 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전송에 실패한 거는 거기다가 딱딱딱딱 기록해놨다가, 근데 된다 안 된다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하네요. 된다 안 된다를 기록을 싹 해두고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일단 드네요. 그 구조 자체가 내가 보냈는데 전송에 실패한 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록해 나가다가 저놈이 응답을 하게 됐을 때 위에서부터 하나씩 빼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Q라고 하는 게 메모리가 그 메모리에 올려서 하는 건데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파일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파일 시스템을 Q처럼 쓰기는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커버한다면 Q 가지고 하면 됩니다. 선입선출로.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센서 데이터가 크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나요, 그죠? Q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Q에 집어넣고 있던 데이터가 보드가 리부트되게 되면 다 소실이 되게 되는 거니까 받는 놈이 응답을 안 했을 때에 기록을 한다라는 어떤 목적성 자체가 그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되겠죠. 휘발되지 않는 데다가.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 그냥 메모리에다가 저장해두고 뭐 쓰면 되는데요. 뭐 하여간 이렇든가 저렇든 간에 꽤나 복잡한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좋아요. 뭐 딱히 뭐 더 할 만한 거는 더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자, 됐. 근데 그런 개념을 언제 시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뭔가 그러한 컨셉이 잡혀야 그런 주제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기가 수신기한테 데이터를 보냈는데 저놈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 없는 상황이냐, 일단 그거부터 정의를 하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떤 시나리오를 하겠는가, 뭐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하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분량 나올 것 같으니 제가 보고 좀 이렇게 꼭다리를 따가지고 3시간 때우려면 한
꼭다리가 3, 4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처럼 꼭다리가 한 3, 4개는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켜놓은 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클라이언트 개수가 늘어나면 속도가 또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부터 다시 확인해 보죠. 2번은 아직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핑은 날아갔는데 퐁이 띄엄띄엄 나오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죠? 요런 현상이 왜 생길까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아닌가? 이거 뭐가 구체적인 원인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려운데요. 다시 일단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얘가 느리니까 쟤도 느린 걸 거잖아요. 그죠? 얘 왜 느리지? 분명히 되긴 될 거거든요. 안 됐나? 한번 마탱이가 갔나? 자, 뭐 한번 리셋 해보겠습니다. 마탱이가 간 것 같네요. 노드 2번하고 노드 1번하고 별로 큰 구조상 차이가 없는데 얘가 간헐적으로 느려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기계 탓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기계 탓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갑자기 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또 이상한 현상. 또 항상 마무리할 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두 개 나왔다. 일단 2개 나왔네요. 2개 나왔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로라 통신 자체가 지금 그 정도 속도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개 보냈다라고 해서 3개가 지금 다 로라 통신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얘가 실제로 받은 게 3개 중에 1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 또 새로네. 이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거를 프린트 해보면 알겠네요. 자, 로라 어베일러블이라고 하는 게 현재 버퍼에 들어있는 데이터 개수니까요. 요게 항상 어베일러블 한 타이밍마다 요거를 같이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충 느낌을 알 수 있겠죠? 현재 버퍼의 데이터 개수. 막 이게 계속 넘쳐나는 상황이라면 보내주는 놈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데 빼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데이터 버퍼의 개수가 일정하다면 어쩌면 로라 데이터가 2초에 한 번마다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잘못 아닌 거잖아요. 그죠? 로라 모듈끼리 주고받는 데이터 뭐 제가 옆에서 파이팅 한다고 잘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현재 버퍼 개수 16이라고 돼 있죠. 버퍼 개수 1. 한 개는 뭐지? 이상한 현상이네요.
하여간 버퍼의 데이터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버퍼의 개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버퍼라는 게 들어온다고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버퍼에서 데이터를 빼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데 얘가 계속 1이라는 일정한 개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쌓이고 있지 않다. 오는 족족 빼고 있는데 오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칸다 코드는 지금 잘못이 없는 겁니다. 왜 로라 통신이 느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2초에 한 번마다 보내는 자체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뽑았다가 다시 꽂았습니다. 송신기를. 좀 빨라졌네요. 빨라졌다, 그죠? 그러니까 증명이 됐죠, 그죠? 버퍼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로라 데이터가 결국 느리게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로라 노드 1에 접속을 한다면 지금 이 안테나의 각도가 굉장히 이상적인 각도가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날라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로그에 프린트 해봐도 데이터가 빡빡빡빡 잘 나오겠죠. 과연 그럴지 노칸다의 호언장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잘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느리게 찍힌 거는 웹소켓이나 아두이노의 잘못이 아니라 로라 통신이 느렸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맞죠? 그럼 요때 다시 송신기 쪽에 접속을 해보면 이번에는 응답이 퍼펙트하게 찍히겠죠? 잘 주고받고 있는 거니까. 얘는 또 왜 안 나오냐?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건 얘가 뻗은 것 같은데요. 잠시 다시. 어렵다. 상당히 심오한 세계네요. 심오한 세계네요. 이제 대충 느낌을 알 것 같습니다. 얘가 제가 뭔가 여기 접속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웹소켓 클라이언트 하나가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제하지 않고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한 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번 트라이에 접속을 하게 되면 또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클라이언트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얘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갑자기 안 되지? 자, 다시. 저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는 날아가고 있거든요. 뭔가 내부에 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 자, 얘는 지금 열심히 보내주고 있는데 또 응답이 3번에 한 번씩, 2-3번에 한 번씩 나온다, 그죠? 이거는 이제 안테나 각도를 좀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건.
요렇게 하니까 응답이 전혀 안 오네요. 좀 가까이 붙여보면, 자, 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저 로그 화면에 응답이 안 찍히거나 데이터가 느리게 날아가는 거는 결국 로라 통신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 이제 버퍼 개수에 찼네요, 그죠?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얘기가 안 되는데. 이제 버퍼 개수 64개 들었잖아요? 뭐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버퍼에 데이터가 64개가 있으면 빨리빨리 빼야 되는데, 빨리빨리 빼지 않는 이유가 또 뭘까요? 보자. available 하면, read byte. 16개씩 빼야 되는데, 그럼 송신기를 한번 빼보죠, 전원을. 송신기 전원을 빼면 얘는 64개가 이니까 항상 available 한 상태니까 버퍼에서 데이터가 빠져야 되겠죠? 지금 빠지고 있죠? 60, 48개, 32개, 16개, 뭔가 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돌아가는 게 상식 밖의 그 상황이랄까요? 지금은 16개에서 다 빠졌으니까 0개니까 available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읽어드리는 구문에 딜레이가 전혀 없잖아요. 언블록인 상황인데 언블록인 상황에서 버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빼내는 속도가 저렇게 느리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딜레이가 걸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아, 큰일 났다. 그럼 지금 얘는 전혀 실행이 안 되니까 결국 좋아.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송신기를 한번 연결해 보죠. 그럼 데이터가 다시 들어오는데 버퍼에 데이터가 쌓이고 있네요, 그죠? 그럼 지금 명백하게 블록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블록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송신기 전원을 빼면 다시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16개까지 가고 16개 빼면 이제 available 안 하니까 아 근데 딜레이가 걸릴 만한 데가 없는데 일단 얘가 받아서 빼고 아무것도 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죠. 그럼 버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빼기만 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되는 거니까 버퍼 개수만 보고 한번 논해보도록 하죠. 상당히 지금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자, 프린트 되고 있죠?
아무 문제 없이 프린트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웹소켓 클라이언트를 하나 접속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접속을 했고, 접속 떴다, 그죠? 그런데도 일단 버퍼의 개수는 늘어나진 않습니다. 조금 전에는 막 늘어났었는데, 그럼 요 안에 있는 어떤 작업 중에 하나가 그 로라 데이터로 수신하는 데이터보다 더 많은 지연 시간이 걸리니까 우체통에서 편지를 빼는 속도보다 넣는 속도가 빠르다면 차잖아요, 그죠? 딱 그 꼴인데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죠. 아, 그럼 이거 딜레이 걸릴 만한 데가 어디 있나요? 아무리 봐도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 말고 나머지는 얘는 지금 호출 안 되는 상황이고, 심란하네요, 그죠? 일단 얘를 주석해 보겠습니다. 얘만 없으면 모든 게 평화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생각보다 요 문자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긴 데이터니까. 아, 맞네요. 그죠? 조금 전에 버퍼에 많이 들어있었는데 순식간에 버퍼의 데이터가 따락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항상 버퍼는 이렇게 클린하게 돼야 되니까 지금 요 함수 자체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 모르겠지만 요렇게 해놓으면 일단 응답은 제때제때 날아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게, 이것도 너무 지금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잠깐만요. 자, 이 데이터를 보내주는 애는 지금 응답이 제때제때 무조건 날라오겠죠? 지금 저쪽에 완전 딜레이가 안 걸리는 상황이니까. 그죠? 응답이 깔끔하게 딱딱딱딱 무조건 날라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스마트폰에 접속한 노드도 결국 자기 자신의 센서 값을 프린트하는 상황인데, 얘는 제때제때 프린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이거를 웹소켓 코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딜레이가 걸리는 상황이라면 얘도 느리게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얘는 빨리빨리 나오는데, 얘는 빨리빨리 안 나오는 이유는 한계죠. 얘가 로라 데이터를 수신하는 부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라 데이터를 수신하는 그 작업하고 웹소켓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 작업하고 어떤 그 시간적인 그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때, 그렇다고 볼 때, 근데 로라 데이터를 수신하는 건 이미 다 벌어진 일인데, 그죠? 이미 다 벌어진 일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일까? 얘는 출력하는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2초에 한 번마다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웹소켓 로그에 출력을 하는 걸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2초에 한 번마다 따따따따따 실행을 하는데, 얘는 이게 로라 어베일러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확실한 거는 얘를 주석을 때려놨더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수신 데이터를 굳이 확인을 하려면 저 데이터 길이를 줄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 그죠? 얘가 무조건 출력이 되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서 2초에 한 번마다 실행이 되기로 했는데 2.1초 만에 뭔가 딜레이가 걸려서 2.1초 만에 실행이 됐더라도, 얘가 실행되는 거는 실행이 보장이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하이데스님 반갑습니다. 한 5분 정도 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고, 한 5분 정도 고민해보고, 조금 더 할지 말지를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주석을 한번 풀어보죠. 심란하네. 데이터를 받아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고 그거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한다. 자, 지금은 문제 없죠? 왜냐면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없으니까. 한 놈 접속시켜 보겠습니다. 자, 접속했다라고 떴죠, 여기? 자, 지금은 괜찮다, 그죠? 그럼 지금은 얘가 클라이언트 개수가 1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노드에 접속을 했다가 다시 여기 접속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2개가 된 상황이 되잖아요. 요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해 보죠. 그죠? 데이터가 안 쌓이다가 갑자기 쌓이기 시작했죠. 클라이언트 개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잠깐만요. 요 사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websocket.close. 그러니까 이 메인 코드에다가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을 다 마무리하면 마무리 버튼을 꼭 눌러주는데, 저 버튼을 누르면 웹소켓, 여기 있는 소켓에 커넥션에 close 함수를 한번 호출해줘 보는 거죠. 요렇게 했는데 해결이 되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끝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커넥션이라는 게 지금 있고, 근데 제가 호출이 되는 긴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컨스트럭터. 뭐 요렇게 돼 있는 거 보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게 맞죠? 오케이. 자, 그럼 클로저 만들어 보죠. 간단하게. 어디다가 그거를 만드느냐. 저 아래에다가 이 정렬을 레프트로 한 개 더 버튼을 싹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작업 종료라는 이름으로 소켓 클로즈라는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얘가 딱 호출이 되면 여기 있는 커넥션에 요렇게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됐고 잡아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아까 클라이언트 개수 있던 거 요것도 한번 프린트를 해보죠. 현재 클라이언트 수 뭔가를 완벽하게 만드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가능하게 하는 거는 쉬운데, 그죠? 자, 현재 클라이언트 수 0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하나 접속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기가 막히게 수집이 되고 있고, 하나 접속했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 수 1이라고 떴죠? 그리고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도 지금 현재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 작업 종료라고 만들어 놓은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는 거죠. 그러면 저기 디스커넥트라고 뜬 거 보이나요? 됐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새로 고침. 그러면 또 디바이스 개수가 1이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다시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 개수 1이고 제가 다른 노드에다가 잠깐 갔다가 아직 제가 클라이언트 개수 1이라고 떠 있잖아요, 그죠? 갔다가 다시 요놈한테 접속을 하는 거죠. 다시 접속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클라이언트 개수 1이네. 하여간 고장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서 2번에 새로 고침했다가 요놈한테 다시 가서 자동으로 디스커넥트가 되네요. 뭐 갑자기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뭐죠? 지금까지 안 되다가 아까는 클라이언트 개수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규칙을 잡겠습니다. 이게 작업을 합니다. 송신 주소 다 확인했고 설정할 거 다 확인했습니다. 다 한 다음에는 작업 종료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얘를 누르면 저 디스커넥트 보이죠? 어? 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나오지? 마탱이 간 건가? 어? 또 데이터가 안 들어오네요. 황당하네, 그죠? 지금은 버퍼에 데이터가 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라 데이터 들어오는 그 간격은 마음인 것 같고, 자, 아무튼, 자, 요런 규칙을 잡았다라고 할게요. 이제 데이터 쭉 들어오고 있죠? 클리어 누르면. 따박따박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와중에, 다 하고 나면 작업 종료를 누른다. 시리얼 모니터에는 계속 찍히고 있잖아요. 새로 고침하면 또 새로운 게 접속이 되니까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확인할 거 다 하면 강제 종료하지 알아서 접속이 끊기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눌러준다. 명시적으로 접속을 해제하는 거죠. 다시 새로 고침하면 또 쌓이고, 항상 디바이스 개수는 1로 유지를 한다. 요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하나 잡아놓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요거를 4번 예제로 잡고 딱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나름대로 뭐 좋은 핑계가 되었나요? 좀 뭔가 좀 한 3% 정도 찝찝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웹소켓 라이브러리 만들어 난 거를 더 좋게 만들 어떤 방법이 없으니 합의점을 찾는 게 더 적합하겠죠, 그죠? 그 합의점을 녹한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작업 종료 버튼을 눌러야 된다. 어차피 내 거 내가 쓰는 거니까. 됐습니다. 오늘 할 거 다 했고,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잠시 후에 숫자 야구 2판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 예제에서 웹소켓 클라이언트가 무한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TML 파일 내에 웹소켓 연결을 강제로 종료하는 버튼을 만드시오. 항상 확인 후에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절차로 함. 요런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하나 만든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숫자 야구하고 오늘 514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목표로 한 바는 이룬 것 같으니 뭐 기분이 썩 나쁘진 않네요. 자, 녹한다의 숫자 야구 게임입니다. 컴퓨터가 방금 비밀번호 5자리를 만들었고요. 중복되지 않는 0부터 9까지 중복되지 않은 비밀번호 5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맞춰야 이 채팅창에서 탈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입력한 숫자랑 컴퓨터 비밀번호하고 자릿수하고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면 그 개수만큼 스트라이크, 입력한 숫자가 포함은 되는데 위치가 안 맞으면 그 개수만큼 볼이 나옵니다. 스트라이크 개수와 볼 개수 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오늘 녹한다가 했던 내용을 보시고 뭔가 감명을 받았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해서 녹한다를 응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화면 하단에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참여율이 저조할 때는 한 판만 하고 대신에 점수를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할 때는 한 판에 점수 더블. 많은 분들이 하시면 두 판 하고,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으면, 왜냐하면 정답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한 판만 하고 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어떻게 하면 0, 1, 2, 3, 4에 4개가 맞았다. 벌써부터 4개를 찾았네요. 6, 7, 8, 9, 1에 1개다. 얘는 무조건 맞는 개구나. 퍼스트 메이커님이 1점 획득. 5개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힌트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5개를 덜렁 찾아버리면 이 또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0, 2, 3, 4, 8에 1개도 안 맞는 상황이고, 와, 소스가 너무 없는데요. 3, 4, 8, 0, 2에 1개가 맞다. 좋은 샘플이 아니구나. 6, 7, 8, 9, 2에 1개다. (2하고) (8이) 포함이 되는데 1개가 맞다는 얘기는 땡땡 8 땡땡이든지 땡땡땡땡 2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요거 아니면 요게 맞는 거. 말씀드리는 순간 CHH님께서 치고 나오셔서 갑자기 홈런을 쳤습니다. 2점 획득. 좋습니다. 빨리 끝났으니까 한 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감각을 가지고 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자, 다시 갇히셨습니다. 한번 탈출해 보시죠. 1, 2, 3, 4, 5에 3개다. 1, 3, 4, 0, 1, 2, 3, 4에 2개다. 6, 4, 8, 2, 0에 2개다. 4, 4, 2, 4, 2, 1, 2, 3, 9, 0에 2개다. 이빵. 퍼스트 메이커님이 또 5개를 찾으셨네요. 좋습니다. 상당한 지략가죠, 그죠? 아무런 힌트가 없는데 5개를 찾았다면 이거는 때려 맞췄는데 아닌가요? 추론을 하신 건가요? 아무튼 잘 때려 맞추신 것 같습니다. 2, 3,
5, 6, 7에 2개. 2, 3, 7, 5, 6에 2개. 아직 뭔가 좋은 힌트가 안 나왔네요. 그죠? 뭔가 정답을 추론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샘플이 없습니다. 3, 2, 5! 푸른 달님이 푸른 달님이 정답을 또 맞추셨네요. 아, 좋습니다. 정답은 23675였습니다. 23675.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이서 뭔가 뭐 너무나 빠르게 찾아서 좀 당혹스러운데요. 끝났습니다. 자, 푸른 달님께도 축하의 박수를 드리면서 다들 이제 계속 하셔가지고 전문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잘 맞추시네요. 그죠? 아니면 뭐 정답을 맞추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드신 건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갑자기 정답을 막 이렇게 찾으시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514편을 마무리 짓고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수준을 확 내려가지고 내일은 로라랑 아두이노 쪽보다는 C샵 윈폼 쪽에 무게를 조금 더 올릴 겁니다. 그쪽을 좀 무게를 두고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잘 확인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죠. 노칸다가 도망간 다음에 노칸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노칸다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514편 끝입니다. 커트. 제가 오늘 이 작업하는 조끼를 안 입고 있었네요. 이거 조끼를 입고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뭐 다 끝났으니까 끝내겠습니다.